경희 피레토 한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자가 면역성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자가 면역성 질환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아토피도 자가 면역성 질환이다 보고 있고요. 쇼그렌 증후군도 그렇고, 크론병도 그렇고, 다양한 이 염증성 질환 중에서는 자가 면역성 질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자가 면역 반응이라는 것은 자기를 비자기로 여겨서 자기를 공격해서 그때 염증이 발생하고 있는 질환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서 모든 질환을 연구 치료하고 있는데요. 이 자가 면역성 질환 또한 알고 보면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포의 손상은 너무나 다양하죠. 세균과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기장, 자기장, 물리, 화학적인 자극들, 또 압력, 온도, pH, 전해질, 저산소증, 중금속, 또 약물, 환경, 여건,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물들, 음식물의 특성이 있겠죠. 자, 점성, 또 경도, 표면적, 음식물의 pH, 이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세포는 기능 저하나 세포 손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포가 손상을 받는 순간 세포 내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기는 거죠. 자, ATP는 열 에너지를 발생하는 기본적인 물질 단위입니다. 자, 이 ATP 합성의 장애가 생긴다는 소리는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고 열 에너지의 발생량의 감소는 뇌를 포함한 이 오장육부의 온도인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체열의 방출을 줄여서 체온을 최적화하려고 애를 쓰겠죠. 바로 그때 손발 끝에서부터 서서히 모공을 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 이후에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살게 되죠. 여러 가지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몸속에서는 열이 발생합니다. 자, 그 열 에너지는 어디 한쪽으로 원활하게 이게 방출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방출이 안 될 때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증발 네 가지 타입으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이렇게 쏠려서 방출이 되게 됩니다. 자, 어느 한쪽으로 열이 과도하게 쏠리는 순간 그 쏠린 부위에 피부 및 조직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염증, 인플라메이션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염증이 발생한 이유는 자기를 비자기로 여겨서 자기를 공격해서 염증이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체온의 항상성의 기전 중에서 체열의 방출을 줄여서 체온을 최적화하는 과정 속에서 열 에너지가 제한적으로 구멍이 많은 거, 마찰이 많은 거, 또 관절이 있는 쪽으로 열이 확 쏠리는 과정 속에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생긴 겁니까? 라고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는 저는 후자라는 사실입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간 이유는 바로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모공이 닫혀서 열이 쏠리는 과정 속에서 피부 온도가 올라간 것이지 자기를 비자기로 여겨서 자기를 공격해서 염증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가 면역 질환을 근본적으로 좀 치료하려면 저는 세 가지 방법을 또 세 가지 치료 원칙을 제시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올려야 된다.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된다. 닫혀져 있는 모공은 좀 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이 열릴 때는 심장에서 가까운 부위부터 서서히 팔, 다리로 분산이 되면서 모공이 열리겠죠. 자, 열 에너지가 어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피부 온도가 올라갈 일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지 않을 때 염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자, 피부 온도의 상승은 한편 표면 장력의 약화를 동반합니다.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게 되는데 그 밀어내는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조직의 변형,
찾아오겠죠. 자, 조직의 변형이라는 것은 돌출, 비대, 융기, 팽창과 같은 그러한 융기성의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자가 면역성 질환의 증상도 마찬가지로 발적, 염증, 구진, 팽진, 결절, 다양한 이 조직의 염증성, 융기성의 증상이 발생하는데 바로 이 융기성의 증상이 발생한 이유도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지는 과정 속에서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표면 장력의 약화는 바로 그 환부의 염증 부위의 온도가 상승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자가 면역성 질환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원칙을 좀 준수해 달라라는 게 저의 부탁이죠. 반드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 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라. 그래서 전신으로 열을 골고루 분산시켜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피부 온도가 낮아질 때는 염증이 바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세포 열 에너지 대사를 강제적으로 억제를 시키는 순간 피부 온도, 심부 온도 둘 다 내려가게 됩니다.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 다양한 염증성 증상들은 완화되겠지만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순간 모공은 더 다치겠죠? 자, 밥을 먹고 나면은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는 또 골고루 전신으로 분산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리면은 또 염증성의 증상들이 또 나타날 수 있다. 자, 이 자가 면역 질환은 치료가 되지 않고 만성화되면서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는 인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올려서 모공을 열어서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인체 물리학적,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이라 하나의 물리 법칙에 속하는 겁니다. 이 물리 법칙이라는 것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순응해야 됩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도 역천자는 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리에 역행하는 자는 반드시 사망할 수밖에 없다. 사망하기 전에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꼭 기억하시면서 자가 면역성 질환 반드시 이겨낼 수 있고 또 치료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